국민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어떤 정치 세력이 대선 공약을 헌시짝처럼 버리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박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 모두 침묵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집권 여당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태도가 더 국민을 우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서부터 속으로는 기초공천 폐지할 생각이 없으면서 방언 투표까지 해서 폐기를 결정해 놓고 마치 새누리당이 집권당이 저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모양새를 만들어가면서 공천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새정치연합의 원투 스트레이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했고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민주당이 더 나쁘다 이런 말을 했네요. 자,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좀 첫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얘기는 새누리당이 일단 대선 공약과는 달리 기초 선거 때 공천하겠다 정리를 했는데 네. 민주당은 저럴 거 뻔히 알면서 말로는 안 하겠다 해놓고 결국 쓱 했다. 그게 더 나쁘다는 건데 네. 윤여준 의장이 민주당 생각을 정확하게 읽은 겁니까? 아니면 좀 과잉 해석을 한 건가요? 지금 야당 출입 기자들에 네. 따르면은 네. 윤여준 의장이 굉장히 정확하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속으로는 이제 기초공천 폐지가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선거 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안 하는 쪽으로 폐지를 네.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 지금 대선 공약으로 이 기초공천 폐지를 공약을 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냈기 때문에 아직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공약 폐지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자기네들이 뭐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나서 우리는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기초공천 폐지 관해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공천 폐지를 결정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지도부에서는 네. 그걸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내일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만나죠? 네, 4시에 만나기로 지금 방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초공천 폐지에 관해 갖고 양쪽에서 네. 서로 협의를 할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그럼 결론이 난 것 아니고 네네. 민주당은 어물쩍 여당이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없다면서 공천할 분위기였는데 네네. 상황이 바뀔지 어쩔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현재 입장에서 민주당은 기초공천에 대해서 네.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조경태 의원 얘기를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부산. 자, 원래는 친노 의원이었는데 네네. 부산이 지역구인에서 삼선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 특이한 일인데 예. 지금은 굉장히 강한 반노의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네,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거죠.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에서라도 네. 무공천, 기초단체장, 기초위원들 관련해서 무공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네. 사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네. 태도가 유보적인데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가 친노였지만 네. 그 범야권 입장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안 된 건데도 불구하고 네. 무공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네. 어차피 무소속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네. 삼선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네. 차라리 이렇게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이미지를 쌓아서 네. 저는 부산에서 지금 현재 지지율은 좀 낮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민주당 간판에 얽매이지 않고 네. 자신의 정치적인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동안 김한길 의원 대표와 그 결을 같이 하는 발언들 많이 내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따로 가겠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 선택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김한길 대표로 안 되니 문재인 의원을 전면에 내서 지방선거를 치르자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전병헌 원내대표도 빨리 갈아치우자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지금 이모키 의원 등 더 좋은 미래 22명이 참석하는 초재선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더 좋은 미래에서 지금 무기력한 민주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를 조기 선출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 역시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당내 계파 싸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당 대표 위해서 원내대표까지 빨리 갈아치우자. 네. 그래야 선거가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군요. 예, 예. 그럼 이제 박원순 시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박원순 시장과 상대를 해야 될 정몽준 의원 이제 출마로 정리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예,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3월 2일에 백범 광장에서 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많이 뜸을 들였는데요. 네. 이제 출마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네. 구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챔피언 같은 위치에 있는 게 현직 서울시장이라 박원순 시장의 상황인데 정몽준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도전자를 맞아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둘 사이에 주고받는 공격 방어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계속 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울시의 활기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말로는 이제 서민 하면서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고 진짜 서민들을 도와서 서민이 중산층이 되게 돕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저는 조용한 가운데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서울이 정말 엄청나게 소리 소문 없이 바뀌고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이런 말씀 정말 시민들에게 저는 모독적으로 들리지 않을 힘듭니다. 정몽준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박원순 시장과 각을 네.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이제 내실을 기하는 위주로 네. 시정을 운영했고요. 그것과 대비돼서 네. 활력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네. 이게 정몽준 의원의 구상입니다. 아마 캐치프레이즈도 활력 있는 서울 이런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내실을 기한다는 것 강조해 왔는데 뭔가 좀 활력 있는 뭔가 움직임이 왕성한 뭔가를 새로운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관련된 얘기를 봤고요. 다음 이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